국내의 금은거래소 중 한 곳에서 고객에게 실버바 2kg의 대금을 수취하고 1년이 넘도록 인도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소비자는 해당 거래소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을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이에 해당 소비자는 인터넷 금은 관련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고 언론사 제보를 통해 적극적인 자구 활동을 함과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JTBC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금은 유튜버로서 이분의 사연을 최대한 자세히 소개 및 원인을 분석해드려서 최대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일조하려 합니다. DC 인사이드 금은 갤러리에 작성된 피해자의 게시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 7월 16일 179만 6천원을 주고 실버바 2kg을 한국은거래소에서 구매했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에 기재된 상품 배송기간과 발송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글을 보고 대략적으로 그래도 길어도 한 달 안에는 받아볼 수 있겠거니라며 대략 짐작을 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구매일로부터 약 4개월을 기다리다 지쳐 문의글을 넣었고 12월 초에 발송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문의를 했지만 결국 물건은 배송되지 않았으며 23년 6월 문의 답변을 보아도 여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년 5월 저는 경찰서에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하였네요. 전 그래도 법이란 울타리가 절 지켜줄 거라 생각했지만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23년 9월 한국은거래소에서 뜬금없이 문자가 왔습니다. 이후에 온 각서입니다. 여러분은 이 각서가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각서란 것을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당한 피해 상황 요약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 글을 적는 이 순간에도 혹여나 고소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무리 공익의 목적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적는 글이지만 그럼에도 법은 생각보다 아주 먼 곳에 있다고 느껴지는 현실이 매우 슬픕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발 여러분은 실버바를 구매할 때 조심하셔서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당 피해자의 사연이고 JTBC에서 본 사건에 대한 취재를 했고 해당 업체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발언 내용이 가관이 아닙니다.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저희 피 같은 돈을 줄 거는 고객한테 보내야 되는데 본인들의 피 같은 돈을 사용해서 고객들에게 보내줘야 한다고 하네요. 우선 금은거래소라는 명칭이 포함된 법인명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에서 고작 구매 당시 대금 179만 6천원, 현재 소매가 약 220만원에 해당하는 실버바 2kg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일단 JTBC 취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인도하지 못한 실버바가 단 2kg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대부분의 금은거래소라는 곳에서 실버바를 판매하는 방식을 알면 본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알게 됩니다.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분의 재고를 포함해 음값이 떨어졌을 때 대량 구매해둔 그래듈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기보유한 재고를 보내주고 공장에 새로 생산해서 일정 재고를 유지하며 계속 돌려막는 구조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2020년 3월부터 실버바 실물 품귀 현상이 일어나 선물 가격과 실물 가격의 큰 갭이 발생했고 터져나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모든 실버바 생산업체가 주문받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선물가를 연동해서 실버바 가격을 측정해 판매했는데 선물가만 보고 실버바 가격과 실버코인 가격을 엄청나게 낮게 측정했다가 터지는 수요를 보고 감당이 불가능해지자 부랴부랴 모든 구매 창구를 닫아버렸습니다. 이때 어리버리를 얼마나 탔는지에 따라서 업체별로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잠깐의 선물가 폭락 뒤에 V자 반등이 일어났고 실물값은 더 크게 뛰었으며 종로 어디에서도 실버바의 원자재인 그래듈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업체는 업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도 약 3, 4개월에 걸쳐서 실버바 수급이 풀릴 때까지 인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에서는 재정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더불어 주문은 팔아놓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음값이 떨어지면 싸게 원재료를 사서 만들어서 보내주려고 했으나 더 이상 본인들이 받은 금액 이하로 음값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피 같은 자금을 사용해서 고객들에게 보내줘야 한다는 어이가 없는 인터뷰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정 상황이 매우 안 좋고 신용이 약한 이 업체에서 우선 빠가가 난 것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단 대금을 수취하거나 해당 대금으로 거래를 편하게 한 뒤에 고객이 실물 인도를 요청할 때 준다는 어떤 형태의 플랫폼도 동일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받은 화폐나 거래하는 화폐로 1대1 페어링 되는 실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폐는 너무나 많고 그에 반해 실물은 너무나 적지만 모든 사람이 단 한 번의 실물 인출을
인출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지준율과 같은 원리이고 골드런, 실버런이 일어나면 인도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의 예금자 보호법조차 어이가 없는데 이건 그러한 법조차 없습니다. 이번에 이 피해자도 사기죄로 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사기의 고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영상을 참고하시어 앞으로의 실물 금과 은 저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